캐니언의 웅장한 모습. 마치 신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은 그 모습에 우리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 이야, 이야. 오기 전에 사진으로 많이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사진하고 완전 다르고요. 정말 사진으로 담기도 아까운 것 같아요. 뭐 관광지다 생각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러다 갔는데 오늘 그 이재만 성교사님의 그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그때 느꼈던 거는 뭐 전혀 다른 그런 감격이에요. 제가 노아홍수 전기 때 이렇게 쌓였겠죠? 지층이 위에 물이 있었겠죠? 이게 전기예요. 자, 근데 후기 때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 바다 쪽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수평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물들은 다 빠져나갔겠죠? 후기 때 위에 있던 거. 근데 위에 들 올라간 거는 뭐로 남아 있었다? 호수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가 끝난 후 물이 다시 지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남은 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큰 호수가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랜드 캐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제가 여기 그랜드 캐년이 한 250번 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올 때마다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멋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심판회 이렇게 멋있으면 진짜 좋았다고 할 때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랜드 캐년은 심판의 흔적이니까요. 안에 지층이라든지 안에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아홍수 같은 거대한 격변적 심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좋고요. 그다음 워낙 깊숙이 파여가지고 밑에 그 창조 때 땅이죠, 파운데이션하고 그다음에 심판에서 만들어진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의 바운다리를 그 캐년 사이로 훤히 볼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그 성경의 증거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창조의 이야기.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 과정에서 진화론들을 배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창조 과학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는데요. 노아홍수 다음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찾으라 그러는데 얘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랬죠?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셨죠? 인류의 조상이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프리카의 그 흑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연구 결과 나온 걸로 들었거든요. 네, 과거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DNA 있잖아요. DNA는 우리 이제 세포 안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핵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에도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엄마 쪽으로만 유전이 돼요. 그 이유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정자의 꼬리가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한 여성으로부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염색체 유전 연구를 통해서는 인류의 남자는 한 명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거 여기부터 해석이에요.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실제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볼 때 데이터만 썼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때부터는 해석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많은 인류의 유골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것을 또 알아서 질문을 했더군요. 워낙 빠르시니까 툭툭 지나가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몇몇 번을 이렇게 놓친 게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주변에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또 알게 되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이 왜 오는지 그것도 알 것 같아요. 동일 가정설로 하더라도 오래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 가정설로도 훨씬 많은 증거들이 오래되지 않아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 쏟아지는 질문과 여러 가지 의견들. 창조과학에 관한 우리의 갈급함과 호기심은 밤이 늦도록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노아 홍수의 흔적인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의 탐사를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성경을 펼쳐든 두 학생. 지구가 맨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 물이 있고 그거를 나눴고 그다음에 궁창이라는데 그걸 하늘이라 부르고 그때 성경 서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행 내내 선교사님께 질문을 많이 해서 도마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이충현 씨. 역시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선교사님께 달려갔네요. 항상 이렇게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답변들이 있다는 것이 참 제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고 브라이스 캐년으로 향하는 길. 브라이스 캐년은 세 개의 캐년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분. 네. 가는 곳마다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이재만 선교사님. 덕분에 여행은 편안하고 즐거웠는데요. 유독 선교사님을 따르고 돕는 양찬우 학생. 팬이 됐어요. 팬. 너무 좋아요. 여행 후에는 선교사님의 새로운 팬클럽을 한번 기대해봐야겠는데요. 이번 탐사 투어의 두 번째 탐사지 브라이스 캐년.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브라이스 캐년은 노아 홍수 이후에 대륙 지각 안에 있던 물이 올라오면서 열곡 지층이 형성되어 생긴 지형인데요. 그랜드 캐년과 색다른 모습에 또다시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습. 아무리 성능 좋은 카메라도 이 멋진 장관을 다 담을 수 없었는데요.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런 뭐 기대도 못했는데 이런 정도의 장관이 연출될 정도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행자처럼 얘기하는 충현 씨. 한성이 나올 뿐입니다. 네. 전부 촬영 매트시네요. 네. 이런 거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충현 씨 모습에 한바탕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오랜 세월 올려도 단단해지지 않아요. 자, 근데 이들이 쌓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수축이 일어났죠.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굳으면서. 근데 수축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지층으로 수직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균열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균열이 갔겠죠? 됐죠? 그러면 이쪽 수직으로 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었는데 일단 균열이 간 다음에 이 흙이 어떠니까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랬겠죠?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부스러진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 이곳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심판의 격변 이후에 달라진 이곳. 우리는 이곳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듭니다. 이게 제일 앞에 섰어요? 재밌어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하원이도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나 봅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서 탐사를 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탄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자이언 캐년으로 향하는 길. 자이언 캐년은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사이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나타났는데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과 바둑판처럼 생긴 바위산을 보면 그 신비로운 자태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창조의 흔적과 함께 격변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한 90년대 중반에 관광으로 왔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그랜드 캐년만 봤죠. 그때는 그냥 눈만 즐거웠었어요. 눈만 즐거웠다고 그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영혼이 영과 혼이 즐겁고 또 행복하네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오랜 세월의 지구의 나이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딱 격변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해도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걸 알겠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과학 선생님인 병재 씨 역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증거를 자료로 남기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저한테도 일단 감격이 있고요. 빨리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같이 나누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 일단 시험에는 또 진화론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거를 또 진화론적으로 답해야 되는데 제가 배운 것들은 이제 창조론이고 창조론이 맞다는 것도 이제 다 알았는데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학점은 따야겠고 고민이 많아졌네요. 네.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 늦은 밤 작은 모임을 가졌는데요.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와 사람이 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은 바로 이충현 씨였습니다. 목사님 같으시네요. 우리가 충만하세요 정말. 같이 함께한 동안 처음 모습과 지금이 되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사람이 뭘 얻어갈 때는 사람의 마음이 좀 흐뭇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얻어갔다는 거 떠나서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던 것들,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니까 좀 막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에서 저희 아는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냥 1장 1절에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알고 너네가 보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알려라. 그런 왠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었으면 내가 올 필요는